먼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관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1조 1,280억 4,773만 3천원이며 전년도 2월액은 1,454억 9,877만 410원으로 예산 현액은 1조 2,740억 4,650만 3,41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조 3,121억 4,599만 9,940원 중 수납총액은 1조 2,780억 2,884만 4,944원이며 가원합 반환액이 100억 7,010만 7,644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2,679억 5,877만 7,3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그 정리보류 43억 3,681만 3,580원을 하여 미 수납액이 398억 5,044만 9,06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6.6%입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 현액 2,493억 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607억 9,973만 9,530원, 수납총액이 2,484억 915만 7,230원, 가원합 반환액이 71억 6,731만 360원, 실제 수납액이 2,412억 4,184만 6,870원이며 정리보류 31억 7,548만 4,860원을 하여 미 수납액이 163억 8,240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92.5%입니다. 세수입 예산 현액은 584억 6,227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30억 1,374만 5,539원, 수납총액이 703억 939만 3,593원, 가원합 반환액 19억 2,413만 9,174원, 실제 손해액이 683억 8,525만 4,429원이며 정리보류 11억 6,132만 8,720원을 하여 미 손해액이 234억 6,726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수납액 기준 73.5%입니다. 다음 수납 총액 기준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2,050억 6,981만 8천원, 조정교부금 등 수입 1,178억 1,800만 원, 보조금 수입 3,834억 224만 7,380원,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2,530억 2,022만 8,74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자료 총괄입니다. 2024년도 예산 현액은 7억 6,771만 5천원으로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5.4%인 7억 3,208만 3,186원이며 집행잔액은 3,383만 1,504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변경 현황은 한 건으로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수수료 지급을 위해 개별주택 가격 산정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검증 수수료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 2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입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 잔액은 3,383만 1,504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상 잔액이 1,828만 9,480원, 지출 잔액이 1,554만 2,024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손을 들어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근배 위원님. 그 2024년도 정리 보류액이 총 11억입니까? 미수납 178억 중에 정리 보류액이 11억 6천만 원입니까? 65페이지입니다. 네, 결산서. 임시적 세외 수입에 보시면요. 혹시 네, 세외 수입 체납팀장 유명입니다. 네. 네. 세외 수입 체납팀장 유명입니다. 지금 그 11억 6,1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 작년도에 정리 보류한 금액이 11억 6,100만 원 맞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게 가장 큰 겁니까? 정리 보류 중에서? 정리 보류는 대부분 사업이 이제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서 무세산자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실상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다시 체납된 거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이 중에서. 예. 지금 정리 보류한 건은 다시 체납으로 징수할 거는 굉장히 징수 드뭅니까? 미비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2년에 한 번씩 다시 정리 보류한 다음에 재산을 다시 조회하거든요. 네, 재산을 조회해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 몇 년까지 더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법적 기한이? 법적 기한이 네. 지금 저희 매년 1년에 2번씩 해서 5년까지 계속 5년까지?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관리를 해서 이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저희 부가 정리보류를 취소를 해서 다시 징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네요. 정리 보류액이 크기가 사정이 안 좋으면 더 많아지고. 네, 사정이 안 좋으면 아무래도 부도나 폐업이나 무자산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좀 늘어납니다. 그럼 정리 보류라는 결정은 어느 분이 하세요? 저희가 정리 보류는 지금 담당자가 재산 조회를 해서요. 저희 과장님 정결하에 저희가 그 정리 보류를 결정을 하고 직원들이 결정하십니까? 직원하고 저희 팀장 또 과장님까지 지금 다 담당자하고 그 당사자하고 면담도 합니까? 면담은 저희 징수 담당 요원이 저기 면담도 하고요. 또 기초 재산 조사 다 모든 거 끝난 뒤에 정 못 받는 경우만 가는 저희가 못 받는 경우만 면담합니까? 네. 이번 현재까지는 이번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는 25년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한 예, 10분의 정도 되네요. 2023년도는 얼마큼 됩니까? 2023년은 잠시만요. 저 정확하게 한 5억 정도로 5억 정도. 기억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2024년도에 꽤 많은 거네요, 그럼요? 네, 저희 작년에 저희 적극적으로 또 정리보를 못 받는 걸 많이 했고요. 저희 개발 부담금이 솔직히 못 예. 받는 금액이 맞는데 개발 부담금은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민원과에서 정리보를 그 부동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금액은 여기 잡히되 해결은 이제 넘어갔던 예, 재산. 그래서 작년에 또 금액 저희 팀도 많이 했고 또 이제 토지민원과 쪽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결선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올해 이제 한 9,400만 원 정도 되나요? 2024년도에 인건비가 맞습니까? 예, 지방세 체납팀장 김영아입니다. 네, 작년도에 한 9,400만 원 됐고요. 올해는 인원도 한 명이 증원이 되고 시간이랑 기간이 늘어서 좀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늘은 이유는 체납 징수자가 대상이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대상은 꾸준하게 아무래도 징수액이 저희가 부가액이 늘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체납액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체납 관리된 대상이 많고요. 신규로 된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기존에 좀 더 정리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간하고 인원을 증대해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총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체납 징수가 됐습니까? 기존에 한 9천
저희가 대상자 주는 거는 한 9천 명 정도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연락처가 없고 그런 것도 많아갖고 그중에 한 70%에서 80% 정도는 저희가 실태 조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이분들이 다 100% 걷어들이는 건 못합니다. 실태 조사만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중에서 이제 징수되는 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연락처 없고 하는 건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끝까지? 그거는 저희한테 이제 다시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저 포함해서 저희 지금 4명, 6명 정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시 재산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작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저조합니다. 작년에 네. 기존에 실태 조사를 많이 한 상황이고요. 현재도 하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징수액은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납부하실 분들은 계속 납부를 하고 있고요. 새로 신규로 된 체납자들은 저희가 또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 고액 체납자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서 총괄적으로는 조금 줄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마찬가지 경제 사용 때문에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500만 원 이상입니까? 고액 체납자가? 고액 체납자 저희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몇 분입니까? 500만 원 이상이? 500만 원 이상 엊그저께 저희가 출력했을 때는 거의 600명 이상 되고 600명.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금액은? 금액은 거의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체납액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세입에서요, 지방세 수입이랑 세외 수입에서 환급액이 지난해보다도 많아지고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에 71억,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 19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사유가 있는 건가요? 예, 세입관리팀장 이철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71억 정도가 이제 환급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한 83% 정도가 지방소득세, 그 국세 경장에 의한 환급이고요. 세입 수입 같은 경우는 그 19억 정도가 환급이 됐는데 그 자원순환과 스마트 그린 사업 정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환급해주고 다시 받은 겁니다. 지금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득세 중 일부가 국세로 변경됐다고 그러죠. 지방세 71억 중에 한 83%가 지방소득세로 이제 국세 경장에 의한 환급입니다. 아, 그럼 이건 매년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네네. 아. 저희가 연말 정산하면 환급하듯이 국세가 네네. 환급이 많습니다. 아, 국세 환급. 그 세외 수입은 뭐라고 하셨죠? 세외 수입은 자원순환과 스마트 그린 사업이 있는데 네. 이게 정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환급했다가 다시 받은 걸로. 어디로 환급을 한 건가요? 다시 환급했다가 다시 받은 걸로 이제 정산 착오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보조 사업. 자원순환가 정산착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아, 이건 그럼 자원순환가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수납액 사유별로 보면 납세태만이 어쨌든 72억 정도 있는데 그 우리도 출국 금지 같은 거 시키시나요? 지방세 체납팀장 김영아입니다. 예, 저희도 추가금지 신청하고 있습니다. 뭐 24년도나 올해 같은 경우에 출국 금지 건수가 있는 건가요? 몇 건 정도 되나요? 2024년에는 지금 한 4건 정도 됐고요. 네. 2025년에는 그분들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국 금지 시킬 때 기간을 얼마 정도 두시는 거예요? 기본 2년 정도 됩니다. 아, 그런데도 세금 납부 안 하시나요? 출국 금지 시키면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한 분도 안 하셨나요? 기존에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새로 추가된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추가되신 분들도 있고. 네, 대상이 되지만 그 출국 금지라는 게 마지막 보류거든요. 기존에 그 체납이 되고서 저희가 뭐 각종 체납 처분 절차를 이행을 하다가 마지막까지 정말 안 내실 분들만 하고 가족들이 뭐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 아니 재산을 처분해서 뭐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경우에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거라 거의 그렇게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간은 보통 2년으로 네. 하신다는 거고 그때 내는 분도 있고 안 내는 분도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정리 보류하실 때 2년에 한 번씩 정리 보류를 하는 건가요? 저희 지방세 쪽에서는 그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세외 수익과 저희 지방세가 아. 살짝 차이가 있는 거는 네. 저희는 각종 자료나 이런 게 좀 더 편리합니다. 저희가 지적 전산이나 이런 걸 의뢰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는 거의 매월 정리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체납자들의 예금이나 뭐 파산 이런 게 매월 도나 각종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거의 매월 저희가 추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매월 정리 보류 실시하고요. 혹시나 그 아까 그 정리 보류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각종 환급금이나 압류된 게 이분이 정리 보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압류를 해서 공탁금이나 이런 게 들어올 경우 취소하고 세입 잡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보류 처리했다가 그 뒤에도 재산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는 기간이 지방세도 한 5년 되는 건가요? 기존에 저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희가 부가처분 그 기간이 5년이지만 계속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는 순간 5년이 다시 연장되고 하기 때문에 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징수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그 자료에서는 정리 보류를 했으면 그 다음 연도의 자료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액수는. 네. 알겠습니다. 그쪽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예산 징수 결정액이 예산은 안 잡혔는데 징수 결정액이 잡힌 경우가 있어요. 징수가가 이 세입 예산 편성은 안 됐는데 징수 결정은 되고 이게 46억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 교부금 수입이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건가요? 실제 수납도 다 된 거고. 네. 세액관리팀장 이철입니다. 이건 징수 교부금 수입인데요. 저희가 세입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세정가로 이제 당초에 예산 편성을 했다가 세입은 징수가로 이렇게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은 징수가. 네. 원래 그 예산 편성은 세정가가 네, 했다는 네. 건가요? 네네. 요건 착오인가요? 그러면 아니면 그거 이제 세입 처리할 때 착오가 생긴 건가요? 네네. 이 다음 연도 올해는 안 그러는 거죠? 네네네. 네.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세정가에서 세입은 처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징수 결정액 대비해서 약 3% 나타나고 납세 태만 비율이 18%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는 납세 태만 어쨌든 사유별로 보면 결국 저희가 이렇게 그 푸시에서 받아낼 건 납세 태만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추이가 점점 비율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추인가요? 납세 태만 비율이 높아지나요? 지방세 징수팀장 김영아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실적인 거는 그 납세 태만보다는 자금 압박이 훨씬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체납액을 이월을 시킬 때 기본적으로 납세 태만으로 저희가 사유가 이제 기재가 되고요. 이제 그 납세 태만자를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서 무재산이나 납세 능력 부족, 뭐 파산, 뭐 회생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유 제일 먼저 정해지는 게 납세 태만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 자료에 나오는 납세 태만 액수들은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이제 왔을 때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갔고요. 기존의 이제 납세 태만자에서는 분석을 해본 기존의 납세 태만자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 납세 능력 부족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납세 태만 내에서 어느 네, 정도 네. 비중이?
거의 60% 이상은 납세 능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가 여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사업하시던 분들의 그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가 과세되었을 때 10%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면 10%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부과를 시키는데 그 체납자들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업이 힘들어졌는데 왜 세금이 이제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세 능력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진짜 사유별로 미수납액 현황이 쭉 있는데 받아낼 수 있는 액수는 전체 미수납액에서 비중이 정말 얼마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중에 있지만 또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다른 고액 체납자들 이제 분리되어 있는 이제 고액 체납자들 중에서 저희가 별도로 또 관리하는 고액 체납자들이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대부분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20억, 3억 이상 이런 뭐 물류단지나 이런 데서 한 번에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징수액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어쨌든 그 지금 24년도 미수납액이 398억이잖아요. 이 중에서 정말 낼 수 있는데 안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중에 한 20%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분석한 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자체별로 이 미수납액 받는 그 좋은 아이디어들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잘 활용하셔서 저희들도 이거 미수납액 많이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 검사 의견서 33페이지인데요. 세입 세출 외 현금 관리 개선이라 그랬는데 세입 세출 외 현금 중 본청 보관금이라는 게 있나 봐요. 이 본청 보관금이 뭔가요? 예, 세입관리팀장 이철입니다. 이건 세입세출의 현금은 회계과. 아, 이건 관리 회계과 담당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저희 그 세출안에서 보면 일반회계 세출안에서 보면 우리 그 30301 코드에 포상금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뭐 세외 수입 관련된 세입 관련된 포상금은 다 지급이 됐는데 각 항목별로 보면 이제 미집행 잔액이 좀 많죠. 예? 따로.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우리 그 어디죠? 그 세외 포상금이 그렇죠. 세외 수입 징수 관리 쪽 포상금에 보면 3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감했는데도 한 550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항목별로 보면 꽤 상당해요. 포상금이 이게 포상금을 이렇게 이제 포상금이란 개념은 좀 전체적으로 좀 잘 잡아서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요 구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 징수팀장 김영합니다. 저희가 임기제가 지금 저희 징수과에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채용 계약할 때 징수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징수를 하시는데 저희 지방세 체납팀 같은 경우 전년도에 한 분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저희가 똑같이 지금 현재 있는 그 급으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몇 개월 동안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성시가 좀 수도권에서 좀 멀기도 하고요. 좀 메리트가 좀 낮다고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고 그런 게 있어서 이분들이 또 내부적으로 많이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채용을 못해서 저희가 그 부과하는 그 포상금의 미납 그 기간 동안 징수를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분에 대한 포상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징수과에서는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필요해서 세운 거잖아요. 그게 집행이 안 됐다는 건 일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제 그 좀 현실화해서 그리고 필요해서 사람을 꼭 써야 되는 거는 솔직히 좀 계획적으로 그리고 그런 부분 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거 꼭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그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 이제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제 사무관리비가 또 항목마다 또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좀 조금씩 잔액들이 이건 통합 관리가 안 되나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징수과 내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좀 통합해서 좀 진행하면 전체적인 미집행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뭐 이게 각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또 다 이것도 다 나눠 놓으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세입관리팀장 이철입니다. 그 예산이 이제 사업별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때문에 그 사업별로 사무관리를 따로따로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체납자 실태조사나 뭐 그러면 뭐 사무관리비는 홍보비라든가 그쪽으로 관련된 거를 그 사업에 맞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별로 이제 사무관리비가 조금 따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전체적으로는 뭐 집행률이 이제 낮은 건 아니고 높은데 이걸 좀 통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성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그건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실제 이제 그 저희 그 징수과에서는 뭐 이제 징수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뭐 예산 뭐 비중이 큰 건 아니시고 그래서 하더라도 이제 예산은 저는 좀 계획적이고 좀 실효성 있는 예산이 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지금 최대한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세입 예산도 상당히 줄었죠. 우리 한 어느 정도 줄었어요? 세입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결산 기준으로 해서 24년도, 23년도보다는 네. 예, 세입관리팀장 이철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60억 정도 줄었고요. 세입 수입은 60억 늘어났고, 그러니까 일반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네. 그 510억 정도 줄었다는 건 많이 준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 3.9% 정도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용 예산 대비해서도 보면 상당히 줄은 거죠. 뭐 가용 예산이 실제 저희 가용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제 우리가 가용 예산이라고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고정비나 이런 거 다 빼고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이제 그렇죠.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는데 한 500억 정도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아주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준 금액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리 보류에 다시 이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이제 내야 될 세금을 못 받으면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자주 재원이라 어렵지 않습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혹시 정리 보류액 대상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비중이 대상자 중에 비중이 얼마고 또 금액은 또 얼마큼 됩니까? 네.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도 있지만 그분들이 거의 그 자동차세가 대부분입니다. 자동차세.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그 현재 저희가 외국인 체납자는 한 1,800만 정도 되고요. 거의 대부분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저희가 우선적으로 뭐 내리나 뭐 이쪽 구역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도 영치나 이런 것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합해서? 지금
지방세 지금 체납액은 한 3억 정도 3억.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출국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네. 이제 인식에 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는 게 대한민국에는 자동차세를 안 내도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졌을 때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외국인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이제 예산 현액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징수 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징수과 같은 경우는 징수 교부금 수입이 한 46억 정도가 징수 결정으로 잡혔는데 실제로 예산 현액은 하나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현액이 징수과가 기타 이자 수입으로 6억을 잡았는데 징수 결정액이나 실제 수납액은 전혀 발생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책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선책이 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왜 일어났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팀장님. 네, 세액관리팀장 이철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징수 교부금 수입은요, 그 세정가로 이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가로 이제 세입 처리를 했던 거고, 기타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부서에서 이제 이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징수가로 이제 일괄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을 했고 각 부서에서 이제 세입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각 향후에 이거 기타 이자 수입 같은 건 각 부서에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이제 징수 결정액으로 해서 실제 수납액을 했잖아요. 이 네네. 금액만큼이 지금 징수과에 있는 예산 현액과 맞습니까? 합산이? 네네, 거의 맞습니다. 아, 거의 맞나요? 네네. 네, 제가 계산을 못 해봐서 네.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초 세정과 세입 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세정과에서는 세입으로는 잡지 않고 그럼 세출로는 잡았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징수 교부분 수입은 이제 들어온 거 전체적으로 이제 안성시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예. 그럼 그 수입만큼은 어디서 잡힌 거죠? 징수 교부분 수입은 세입 들어온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안성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러면 네네. 예산 현액은 잡히지 않고 징수 결정만 그럼 잡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산 현액은 어디서 잡았어요? 예산 현액은 세정과로 잡혀 있어요. 세정과에서 네네네. 잡았습니까? 그럼 세정과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총철 행정안전국장님이야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